자, 현재 아파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량판 공법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단 기사를 먼저 보시고, 네. 토목과 출신의 건설업자, 건설회사 대표 출신의 송 작가의 리얼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위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면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좋아하네. 카스테라를 평소에 자주 먹나 봐요. 카르텔. 네, 이게 동업자 등에 칼 꽂는 소리인데. 아니 이 얘기가 뭔가 이 단어가 꽂혔나 봐. 카르텔 너무 카르텔. 좋아하나 봐. 뭔가 꽂힌 것 같아. 꽂혀서 계속 그 말을 하는 어릴 것 때 같아. 카스테라를 많이 먹었다니까. 근데 지금 이 무량판 공법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량판 공법은 새로운 공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째 시행되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토목 공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둥을 들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력벽이나 대들보가 없는, 무량이라게 대들보가 없다는 거거든요. 대들보가 없는 상태로 거푸집을 쳐가지고 그 상태에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게 되면 이 건물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의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은 전부 다 이 기둥하고 콘크리트 기둥하고 바닥판의 연결고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대들보를 세우게 되면 그 무게를 나눠서 분산시킬 수 있어요. 천장에 이렇게 우리도 보이죠? 이 튀어나와 있는 거 이런 네. 거. 요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대들보 같은 콘크리트를 넣게 되면 이게 우리 천장이 아니라 위에 바닥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력벽이라고 해갖고 벽을 세우면 벽이 또 위에 있는 밑으로 내려오는 하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없이 무량판으로 해갖고 기둥하고 판재만을 연결시켜서 붙이면 일단 기둥 위에는 다른 벽이 없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 밑으로 내려오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천장 공간을 높게 쓸 수가 있죠. 대신 이 기둥하고 바닥하고의 결합력이라든지 응력이 힘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상적인 다른 공법에 비해서 바닥을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나 아니면 응력 와이어라 그래갖고 안에서 와이어로 벽과 벽 사이 기둥 사이를 세게 묶어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이 바닥판에 받을 수 있는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왜 무량판을 쓰냐면 이 무량판 공법을 쓰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벽을 안 세워도 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가 좋아요. 공간 활용도가 더 높군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아파트처럼 벽들이 모델 하우스 모양대로 찍어내듯이 똑같은 게 아니라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네. 공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량판 공법은 장단점이 전부 다 있는 공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량판 공법을 많이 쓰는 구조물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백화점 상가나 그다음에 주차장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주차장은 차밖에 안 올라가니까 중량이 많이 들어갈 저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이제 이게 시공도 빠르고 그냥 콘크리트만 치면 되니까. 그다음에 비용도 좋고 아까 공간 활용이 좋다는 이유로 조금씩 이게 아파트라든지 일반 건축물, 일반 공법에도 이러한 공법들이 시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규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보강을 최소 30% 이상을 더 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지어진 그 LH 발주된 아파트들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러한 보강이 부실한 상태에서 아파트가 지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진 데가 지금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네, 지하 주차장. 예, 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말고 다른 데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지하 주차장 위에 아파트가 있잖아? 아파트는
내력벽이 있고 벽이 있고 그러니까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량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벽이 받쳐져서 분산이 됩니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이 주차장에 비해서 많은 무게 하중이 얹혀지는 게 주택 안의 구조란 말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하면 주차장이 무너졌다고 하면 건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특히나 작년에 무너졌던 그 광주에서 지었던 아이파크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량판 구조였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삼풍백화점도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이 무량판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저 기둥에서 벽이 이탈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소세지에 저기 핫도그에 소세지가 이탈하는 것처럼 그냥 기둥 주변에 있는 나머지 구조물 벽들이 바닥으로 이탈을 하게 돼요. 문제는 이탈이 한 번에서 끝나질 않는다는 거야. 그 떨어진 바닥판이 그 밑에 바닥판에 무게에 쌓이는 순간 그 중량만큼이 늘어나면서 또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밑에도 이탈을 하는 거고. 즉 연쇄적인 해머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러한 붕괴가 일어나면 건물 자체가 통째로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왜냐면 주차장이 먼저 무너졌으니까 문제점을 짚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국가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나간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중에 과연 설계에 문제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차장은 무게가 안 걸리니까 무량판으로 하더라도 두께를 45cm 두께로 쳤다. 네. 라고 한다고 치면 주택인 경우에는 더 많은 중량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철근을 보강하거나 벽을 더 두껍게 치게 하는 설계의 변경안을 줬느냐 아니면 주차장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했느냐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똑같이 줬습니다. 그게 실수일지 고의일지 아니면 뭐 엔지니어의 실수일지 아니면 시공사의 고의일지 아니면 관행일지는 모르겠으나 주차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두께의 벽으로 주택들을 똑같이 지었다고 하면 그 주택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택 안에서 사고가 생기게 되면 건물 전체 붕괴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내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가능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우리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 무역센터 빌딩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 비행기가 중간에 가서 박았는데 그 비행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고 화재 때문에 결국은 바닥판이 이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도 무량판이에요. 기둥을 쇠로 세웠을 뿐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팅팅팅팅 때리면서 그 높은 건물이 한꺼번에 붕괴해버린 거잖아. 그 2, 3초 만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15개 단지래요. 91개라는 거예요. LH 발주만 그래요. 같은 시기 때 지어지고 있었던 다른 민간 아파트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글쎄요. 지금 293개 단지가 무량판을 채택했다고 치면 단지별로 뭐 10동만 쳐도 최소한 3,000동 이상의 아파트들이 이런 방식으로 져졌을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88 올림픽 때 이럴 때 노원에 짓고 이런 것들은 진짜 콘크리트 치고 거기다 진짜 그 이게 기둥을 두껍게 치고 블록 벽돌들을 쌓으려 갖고 벽면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흔들어도 벽은 무너져도 기둥이나 바닥은 안 무너지 그런 아파트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잠깐만, 그러면은 몇 년도쯤에 지어진 아파트가 가장 튼튼해요? 저는 88년 전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제일 튼튼하다고 너무 봅니다. 멀다. 너무 멀다. 그 층고가 좀 높은가요? 그러면? 아니요, 층고도 낮고 내부 공간도 형편없지만 뼈대가 튼튼하다. 어마어마하게 튼튼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는 헐면 손해야.
벽만 털고 다시 인테리어 하는 게 낫지. 근데 이제 아래 전선이나 배관이 다 썩어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어찌 됐거나 지금 보자면 최근 들어와서 지어졌던 2000년대 이후에 명박이 때를 전후해서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게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가지고 이 무너지던 우리 연립주택이랑 네. 똑같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권 카르텔이 아니죠. 오래된 잘못된 건축 관행, 건축법에 대한 그 안전을 무시한 이런 이 관행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지들이 언론사 소유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전혀 보강을 안 시켰죠. 보강을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강을 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보강 관련된 사진들을 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둥에다가 꽃받침 같은 거 지금 만들어 달아붙이면서 보강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둥에 꽃받침?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려고 하면 아예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대들보 자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콘크리트를 따개고 지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기둥에다가 쇠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이 받침대를 받쳐주고 이거를 볼트로 박아가지고 이걸로 해갖고 중량을 이긴다고 얘기하는 건데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보강이에요. 진짜 보강을 하려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조 기둥을 세우든가 아니면 여기 이 벽 밑으로 해갖고 여기를 파내가지고 콘크리트로 이런 그 우리가 있는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보처럼 이렇게. 예, 그런 방식으로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튀어나오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주차장은 이렇게 할 수 있어 보강공사를 이게 지금 한 거예요. 보강공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럼 살던 가정집은 어떻게 할 거야? 입주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은 불가능하죠. 그럼 보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쪽은 이런 불안감을 안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 무서워. 그럼 여기저기 안 무너지는 게 사실은 운이 좋은 거네요. 무너진 게 재수가 나쁜 게 아니고 안 무너지는 게 운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진짜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에 기댈 수밖에. 특히 이 이명박 정권 이후에 재건축 자유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진짜 튼실하게 잘 모를 때는 일단 무식하게 지어야 되잖아. 기둥도 크고 막 그 보도 그냥 대들보만한 엄청나게 큰 보드를 했던 이런 건물들에서 조금씩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가 약해진다는 이유로 규모를 조금씩 좀 줄여 나갔던 거예요. 그러던 과정 중에 이런 이제 무량판 구조가 성행하기 시작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은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다른 게 적재가 안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 공간만큼은 최소한의 추가 보상 이게 철근이라도 더 넣든가 바닥 두께라도 좀 두껍게 하든가라는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지어졌던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야.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광주의 그 현대 아이파크 무너진 것도 똑같이 그 무량판 구조라고 했고 네. 그거는 이제 상부에서 먼저 무너졌어요. 주거 공간 쪽에서 먼저 무너져갖고 건물을 철거한 거잖아. 그러면 물론 현대 아이파크가 부실 공사율이 제일 높은 하자율이 제일 높은 회사는 맞습니다. 네. 현대가 제일 그거 현대 건설이 아니고 네. 현대 아이파크를 지었던 현대 산업개발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아파트 하자가 삼성 레미안이 1이다 그러면 얘네는 98이에요. 이 실제 그 통계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시구만. 그래서 현대 산업개발 아파트들, 특히나 아이파크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아파트들의 부실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물산이 지은 레미안 정도를 빼고 나머지 건설들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내가 레미안을 팔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 통계로 조사한 걸로는 삼성 레미안이 하자가 1이면 나머지 2, 3위권 그룹은 30, 35 이러다가 최악이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인데 98인 거야. 와. 자, 그래서 무너진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돌이켜 생각 잘 무너진 거야. 그 입주했다 무너졌으면 어쩔 그렇죠. 뻔했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 사실 지금 아파트 신규로 입주해서 2000년대 이후 이게 한 10년에서 15년 전후 된 아파트나 최신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은 이제 평생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째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났던 거는 입주 전에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그나마 뭐 인명 피해라든지 그런 게 없이 보강공사 후에 입주를 그냥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미 한번 무너지는 걸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런 국민적인 불안 문제가 사실 이거 굉장히 크게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물론 이건 있어요. 소문내지 마. 집값 떨어져. 이럴 수도 있는데 야 이거 봤더니 야 벌써부터 이거 뭐 벽에 금이 가네. 천장에 금이 가네. 특히나 천장이라든지 바닥판에 금이 가네. 이거 나게 되면 이거 지금 살벌한 거예요. 바닥에 금이 가고 있는 최근에 가장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롯데 타워. 잠실 2타워죠. 지금 거기 막 지하 1, 2층 뭐 지하에 이런데 수조관 깨지고 막 그런 수도관. 그 상가의 바닥에 네. 금이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크릴 같은 거를 써갖고 보강을 해갖고 접착제로 붙이면서 마치 그게 인테리어인 척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무량판 시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벽 말고는 아예 기둥이 없잖아, 내부 기둥이. 근데 그런 건물들, 철조로 만들어진 그런 상가형 건물들은 콘크리트를 치면서 그 안에다가 와이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와이어로 장력을 최대한 땡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건물 벽과 바닥을 연결하는 콘크리트를 씌우기 전에 거기에 철근도 들어가지만 강력한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쪼여가지고 그 내부의 무게와 응력을 이기게끔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의 바닥이 이건 너무- 지금 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실제로 저기 5층 식당가를 가보면 네.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마치 예전에 그 복고풍을 연상하게 그렇지. 하는 걸로 꾸며놨거든요. 마치 일부러 모양을 낸 것처럼 개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롯데타워가 저럴진데 제2잠실 롯데월드가 저럴진데 자 나머지 건물들은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 저만의 고민이 아니기를 기대가 아니라 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남의 나라 얘기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인데 근데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식이 왜냐면 제가 롯데타워 처음 질 때부터 저거 모래바닥 기초에다가 맞아, 저거. 파일만 받아가지고 꽂아놓은 촛대 같은 거다. 네. 저 건물은 견딜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이 다 집은 무너지고 쟤만 혼자 독야청청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쟤도 지금 무게와 압력을 못 이겨서 바닥이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 심지어 이거 5일 전 기사예요. 의도한 거래잖아. 일부러 바닥을 쪼개갖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디자인 이쁘죠? 라고 근데- 자랑하려고 그랬다잖아. 롯데물산에서는 일부러 균열 디자인을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균열을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냐고.